안녕하세요. 바른 책방의 드림캐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신의 비밀 징조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초은 김승호 선생님은 주역학자이자 작가로서 지난 50년간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우연이란 사실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큰 사건 앞엔 큰 징조가 오고 그 징조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운명이란 무엇이고 징조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일상에서 우리들 또한 징조 또는 징크스와 같은 경험을 한두 번쯤은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간밤에 꾼 꿈을 통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속 시원하게 그 뜻을 밝혀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일상 다반사의 모든 경험을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안내 또한 하나의 방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승호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그동안 내심 궁금했었던 자연의 섭리를 알아차리기 위한 징조의 힌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못된 행동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미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그 사람의 착한 행동 하나를 보면 다른 면에서도 착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면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가령 재수가 나쁜 사람은 종종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의 모양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주역에서는 징조라고 말한다. 한 가지 단서로부터 다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때 그 단서를 징조라고 부른다. 왠지 알 수 없는 흉측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시작으로 나쁜 일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옛 도인들은 흔히 징조를 해석하여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다. 이는 주역에서 미래를 알아내는 데 쓰인다. 미래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점을 치는 것이고 둘째는 징조를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나의 지인 A는 성품이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척 봐도 귀티가 났고 관상가가 보면 필경 그의 미래가 훌륭하게 풀린다고 예언할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A가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계절은 화창한 여름날, 한가롭고 정다운 풍경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먼지와 함께 꽃잎이 휘날렸다. 이때 공교롭게도 A의 술잔에 꽃잎이 떨어졌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A는 먼지가 날아와 얼굴을 찌푸렸다. 참으로 대조적이다.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의 상황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이다. 한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꽃잎을 선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먼지가 들어가 눈이 따가웠다. 재미있는 일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었다. A는 며칠 후 선거에 이겨 국회의원이 되었고 친구는 언제나처럼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있었다. 징조란 이런 것이다. 우연에 숨어있는 대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여기서 잠시 점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들 점을 본다거나
점을 친다고 말한다.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앞날의 운수 혹은 기륭을 미리 살펴보는 일이다. 점성술 같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점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이 일부러 행위를 일으킨 것이다. 물론 점을 치는 순간 대자연으로부터 미래를 점지받는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것이다. 점은 인위적이고 징조는 자연 발생이다. 점은 인간이 하늘에 묻는 것이고 징조는 묻지 않았는데 하늘이 미래의 일을 얼핏 보여주는 것이다. 둘 다 미래를 알아내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점을 치고 항상 징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한 낭비다. 하늘은 항상 미래를 보여주는데 왜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사는가? 징조는 흔하다. 아니, 모든 것이 징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연현상 중에는 그저 아무 뜻 없는 우연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출현하는 징조도 분명 존재한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유용하고 유리하다. 그것이 여러 날 후이든 바로 잠시 후에 나타나든 각오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징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러니 평소에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사람은 기운의 바다에 산다. 일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뜻이 담겨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징조가 알려주는 뜻이 보인다. 운명은 가볍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리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일기예보처럼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바로 그 운명의 힌트이자 신의 비밀인 징조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한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누구에게는 꽃잎이, 누구에게는 먼지가 떨어지는 것.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두고 새로운 길로 가고 싶어지는 마음. 찢겨진 봉투에 의해 물건이 거리에 흩어지고 책상에 커피를 쏟고 짜증이 나는 전화를 2번이나 받고 식구들에게 짜증을 내고 이런 일이 하루에 일어난 경우라면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징조일까?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평소의 일상 다반사처럼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그 의미를 캐치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자연의 섭리, 즉 징조를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김승호 선생님은 세상에 징조가 아닌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대자연이 주는 메시지와 통하기 위해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을 실천해야 함은 자명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내놓은 한 분의 지혜를 책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징조를 읽어내실 수 있을까요? 대자연인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어떤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의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